Good morning, everyone. 오늘은 2025년 9월 며칠입니까? 9월 4일 수요일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을 읽어보고 사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켓 인덱스입니다. 3일 기준, 3일 기준입니다. 3일 몇 시입니까? 15시 30분 기준이겠죠. 코스피가 3,184, 1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코스닥은 796포인트, 회사채는 2.9, 국고채는 2.4, 2.9, 2.4. 이제 머릿속에 가게 되겠죠. 변동성이 있지만 이렇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92. 뭐 어찌 보면 박스권에서 계속 만들고 있다고 봅니다. 뭐 아이러니하죠. 1400원대 근접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 좌정령 500호입니까? 좌쪽에는 김정은, 우쪽에는 푸틴, 시진핑. 미국에 대해서 전쟁이냐 평화냐 죽느냐 사느냐 to be or not to be입니까? to be or not to be 죽느냐 사느냐 섹스피어 to be or not to be 죽을 각오죠 지금 세계 경제가 점프해서 명색이 G2인데 시진핑 G2인데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텐안먼 공식적으로 텐안먼이라고 하나 봅니다. 천안문 송내 나란히 선 66년 만이죠. 66. 서양이 싫어하는 666이 66년 말입니다. 숫자로 또 풀어낸 사람이 있을 겁니다. 66년 만에.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입니다. 시진핑 세계는 상생 제로섬 기로다. 관세 전쟁 중 반서방 연대 70분간 육해공 첨단 무기쇼 트럼프 반미 모의 꾸미라. 그렇습니다. 의미가 좀 상징적으로 그냥 넘어갈 용어가 아닌데 상생과 제로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시진핑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언어 자체가 상생한다. 세계는 상생이 제로섬이다. 이게 이제 마찬가지죠. 여기서 도출할 수 있는 게 관세를 올리면 상대가 관세를 올리면 상대 국가에서 마찬가지 바보가 올리게 되죠. 지금 힘에 의해서 올리지 못하고 있는데 군비도 마찬가지다. 군비도 상대가 군비를 증강하는데 상대 국가가 전 세계가 군비를 증강하는데 자국만 군비를 낮출 수 없죠.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잘 지적한 것 같아요. 전체적인 게 아니라 세계는 상생 제로섬 기로져 있다. 태남은 성리에선 첫 번째 어제가 있었던 가장 빅 세계적인 이슈가 첫 번째 시진핑의 전승절. 두 번째는 아무런 빛 전망입니다. 이대로 가면 40년 뒤까지 시뮬레이션 했으니까 제시 그래봤자 지금 40년 뒤에도 잃어버린 30년. 일본이 지금 230 몇 프로 아닙니까? 그렇게 설레발을 치는지 모르겠습니다. 급증하는 국가 채무 비율 2065년 173%라고 합니다. 25, 65는 대체 현재 우리가 몇 세가 된 것입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번 40년 후까지 깊이 있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왜 40년 후일까요? 이 사람 누가 적었습니까? 남정호 받아들인 30년 동안 잃어버린 40년이니까 모르겠습니다. 입동동 그다음에 소상공인 빚 4,700억 서울신용 보증 서울신보 작년 대위 변제액 사상 최고라고 합니다. 서울신보 4,700억 대위 변제액이 사상 최대 회수율을 낮아 세금으로 충당해요. 회수율이 낮으면 세금으로 충당합니까? 예. 서울시 산하 신용보증기관인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빚을 대신 갚아준 대위 변제라 대신 대위 변제 금액이 지난해 4,741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실제 수치로 나타나는 경제 소상공인의 어떤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번째 테마는 경제신문 일면에 나타나는 은행 과징금 폭탄 89조 기업 대출 막힌다. 과징금이 많으니까 대출할 수는 없다 이런 말이죠. 5대 은행 최대 9조 5천억 부과했다고 합니다. 9조 5천억. 위험자산 분류돼 대출 위축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기만 읽어보겠습니다. 네. 은행권은 과징금 폭탄 위기에 내몰렸다. 홍콩 H지수 연계 주가 연계 증권 ELS 불안전 판매 담보율 비율 LTV 및 국고채 전문 딜러 PD 단합 등 동시에 다발적으로 휘말리면서 예상되는 과징금 규모는 천문학적이지만 과징금이 위험자산에 분류돼 은행 기업 대출 여력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뭔 짓을 했습니까? 은행에서 홍콩 H 지수 주가 연계 증권 불안전 판매를 했군요. 두 번째, 첫 번째 너희 죄를 묻겠다. 두 번째는 담보 인정 비율 및 국고채 전문 딜러 단합 등으로 이런 짓들을 했군요. 은행이.
그래서 예대 금리차가 은행의 돈벌이가 예대 금리차로 있죠. 예대 금리 제가 사상 최대였죠. 최근에 그거에다가 이러한 불안전 판매 이런 어떤 좋지 않은 관행에 의해서 LTV라든지 PD 단합 등으로 이게 무슨 과징 등 폭탄에 대한 원인을 찾아야지. 그래서 안 된다. 과징 폭탄을 줄여줘라. 왜냐? 기업 대출을 막히기 때문에. 그거를 은행은 알기 때문에 담보로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자, 북중러 그래도 이제 북을 앞세웠군요. 북중러 우리의 이제 대한민국과 가까운 순서대로 친밀도를 비교적 친밀도 북중러 그렇습니다. 미국 전역 사정권 핵미사일 대형 무인 잠수함까지 군사 굴기 군사가 우뚝 솟다 이거죠. 과시한 중국이라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어떤 영상으로 보지 못했지만 전승절 공개된 주요 중국 무기를 보면 중국 차세대 핵 잠수함 탑재했다는 거죠. 탄도미사일 1만 킬로, 그 다음에 이동식 ICBM 탄도미사일 요격 위성 파괴, 그다음 초음속 대한 미사일, 항공모함 격침용이라고 합니다. 초대형 무인 잠수정, 잠수정입니다. 무인 잠수정. 올해 핵무기 탑재 가능하다. 그다음에 핵탄두 10개 탑재 가능 ICBM, 미본토 이게 지금 미본토까지 공격이 가능하다. 개량형 전투 드론 이게 드론입니까? 드론이 무인이죠. 스텔스 기능, AI 활용, 정찰, 감시, 타격 이렇게 이제 과시를 했었죠. 70분간 육해공 무기쇼를 했습니다. 탄두 10개 탑재 ICBM, 항공 타격, 극초 음속 미사일, 중국발 패트리어트도 선보였다. 탄 요격 위성 파괴 가능 전문가 게임 체인지급 무기다. 게임 끝났다. 체인지급 무기. 미국을 겨냥한 군사적 메시지. 말씀드렸듯이 과거 역사상 관세가 올라가면 이상하게 군비가 같이 상승하는. 먹고 사는데 먹고 사는데 신경 써서 관세를 올리니까 따라서 군비까지 상승하는 세계 경제가 정말 인간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데 투자해야 되는데 서로 죽이고 파괴하고 그런 쪽에 자꾸 쓰게 되게 됐습니다. 사정거리 2만 킬로 핵미사일, 그다음에 육해군 핵 3축 체계를 구축했다. 미국을 공격하는 새무기 대거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나 시진핑이래. 나는 나의 뭐라고 그랬죠? 불쾌감을 주었어. 아니야. 모욕을 주었어. 시진핑이 마치 벼르고 있었듯이 80분간. 자, 트럼프는 김정은은 트럼프 푸틴의 의전설 12위라고 합니다. 볼까요? 이쪽에 있으면 반대로 오른쪽에 그러니까 의전 1위입니까? 2위가 그렇죠. 왼쪽이죠. 그러니까 1, 2위 이렇게 해서 서열이 자 북중로 3면입니다. 3면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뭐 세계적인 큰 이벤트죠. 큰 사건이죠. 시진핑 26개국 불러 반서방 연대 세를 과시했습니다. 새롭게 신냉전이 시작될까요? 뭐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경제부터 시작해서 경제 제재부터 시작해서 군사까지 신냉전에 들어섰습니다. 이런 날이 올지 몰랐습니다. 트럼프, 보란드, 좌정은 우 푸틴, 좌청령 우백호를 이렇게 표현한 거죠. 관세 전쟁에 벌이는 미의 정면 대응하고 있습니다. 군사 경쟁 지속, 대만 복속 의지도 이게 보셨죠? 드러내고 있죠. 첨단 무기쇼 보면 노골적으로 연대했습니다. 이제 G2에서 국제 질서 리더 구축이 한미일 3국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영향이 한미일 3국 미 비핵화를 공조 우크라이 종전도 가시밭길 예고하고 있습니다. 소제목 보겠습니다. 중화 민족 폭력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 중화 민족은 폭력아 나들 뭐 이렇게 모르겠어요. 거기는 비핵화 우크라이전 정전 이게 정전될 줄은 꼬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전 북한의 비핵화 이게 되겠습니까? 말이 되겠습니까? 이미 그 달콤한 맛을 봤는데 놓을 수가 없습니다. 좀 더 앞당겨서 핵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고 대응 방침을 세우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푸틴 북한군 잊지 않겠다. 라바사키 푸틴 잊지 않겠다. 김정은 형제 의무이다. 이 새끼야. 형제 의무는 외화벌이 한다고 하는 거고. 90분간 북로 회담을 했습니다. 같은 차 타고 연회장에
혁명이죠. 자기가 한 게 아니라 북한의 젊은 청년들이 가서 많이 죽었죠. 고립된 왕따 이미지 탈피 나섰다고 합니다. 자, 시진핑 이어서 트럼프가 은근히 걱정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밤비 뭐이 하나 나 트럼프 너희들끼리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너무 또 크게 행사를 하니까 군인들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2배 이상 불편한 속내들은 오전엔 전혀 우리는 I'm not care 뭐 이렇게 했지만 오후에는 부디 김 안부 전하라 역설압으로 견제군 날렸다고 합니다. 야구의 나라 미국이니까 견제군 날린 겁니까? 상대는 이제 홈런을 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변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면 넘어가고 노란 봉투법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생산적 금융, 은행의 과징금 폭탄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받아들이기가 힘든데 사실 나쁜 짓을 한 거죠. 사실 과징금이라는 것은 법인에게 너네 그렇게 하지 마, 너네를 가둘 수도 없고 결국 이제 법인의 힘을 빼는 것이죠. 은행들 연내니까 2025년 내 구조입니까? 9조 5천억을 막음으로써 이게 뭐 89조 기업 대출을 맡긴다? 9조를 때리는데 89조가 맡긴다? 무슨 생각이 듭니까? 9조인데 1조 가지고 90조를 10조 가지고 100조를 9배입니다. 은행은 10조를 가지고 90조 이상을 돈을 만들어서 대출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급준비금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런 수치가 나왔는지 그냥 우리가 수치를 그냥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니까 숫자가 약간 다르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10조를 가지고 90조를 대출해 준다. 근데 지급준비금이죠. 지급준비금. 외국에는 영어는 비교를 해볼까요? 잠깐만 또 얘기해야 되는 지급준비금 있습니까? 준비금이라고 하죠. 정확히 우리나라는 보통 한 7%를 가지고 있습니다. 7%를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대출을 해주더라도 이만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미국과 유럽은 어떻습니까? 지급 준비금이 없습니다. 신용으로 다 해준다. 일본은 0.7%. 다시 말해 지급 준비금이 우리 한국은 7% 정도 준비하고 있지만은 미국과 유럽은 0%입니다. 0%. 놀랍지 않습니까? 일본은 얼마입니까? 대략적으로 0.8% 정도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돈은 거의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100%다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0조를 가지고 있어도 100조를 대출해 줄 수 있는 나라가 미국과 유럽, 일본 거의 그렇게 하는데 나름대로 이제 기준이 있겠죠. 다른 기준이 있긴 하지만 마지노선이 있겠죠. 신용도에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했던 것은 연내 9조 정도가 과징금이 부과되는데 거의 90조를 대출할 수 없다는 것은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생산적 금융 압박이 세지는데 중소 대출 대략 16% 줄어들 판이라고 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바젤 생산적 금융이란 뭡니까? 생산적 금융, 기업 대출, 그다음에 모험 자본 확대, 벤처 약간 모험 자본 확대라는 거죠. 생산적 뭔가를 시작하는, 도전하는 생산적 금융이라고 합니다. 소비적 금융도 있고 있겠죠. 찾아보면 바젤 규정상 과징금 내게 되면 금액의 6배 운용 리스크로 분류, 10년간 위험 가중자산으로 쌓여야 자본 비율 확대 훼손돼 대출 여력에 위축된다. 과징금 규모, 부과 시점도 불투명하다. 대출 공급 계획조차 세우지 못해 사실상 삼중 처벌이라는 것이죠. 과도한 제재에다가 맞다. 은행권의 과징금 부과 예상 규모를 보면은 홍콩 H지수 ELS 판매 7조, 거의 7.5조, 그다음에 LTV 단합 더 크죠. 2조. 국고채 전문 딜러 단합. 국고채 전문 단합해서 국고채 금리를 조정했을까요? 은행별 ELS 판매액을 볼까요? ELS 판매액. 국민이 가장 크군요. 국민은행, 신한, 농협, 하나, 우리 이렇게 나왔습니다. 4대 은행 기업 대출 증가 추이를 보겠습니다. 국고채 단합. 이거는 좀 알아야 될까요? 국고채를 단합하고 가장 큰 게 홍콩. 참 홍콩 가고 싶죠. 홍콩 간다. 이렇게 LTV 단합 3번. 늘 홍콩에 가고 싶습니다. 홍콩은 어떤 그만하겠습니다. 홍콩 가고 싶다. 우리나라는 홍콩의 정신적 세계의 홍콩을 또 있죠. 방콕도 있고 홍콩도 있고. 자본 규제 발목, 정부 기조와 충돌 가능성. 그다음에 소제목이 어디 있습니까? 소제목이 없군요. 자, 아쉬우니까 마지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은행권 또 다른 관계, 저는 정부 정책 방향에 협조할 의지가 있어도 자본 비율이 흔들리면 쉽지 않다. 정부가 주장하는 일부 혐의는 과도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합당한 처분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본 비율이 자기 자본 비율이 흔들린다 이런 말이겠죠. 자, 윤입니까? 윤이 돈잔치 문매에 시작된 공정위조사, 정부정책 협조 과정에서 단합 의료, LTV 문제, 가계비 억제책 연관, 오히려 대출액 감소, 이득되는. 윤이 그렇죠. 자, 은행들이 조 단위 과징금을 낼 가능성이 있는 사건 중 단합. 논쟁 여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합 지목 행위 자체가 정부 정책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데다 공정거래위원회가의 조사도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연이은 은행권 비판 이후 시작된 측면도 강하다고 합니다. 단합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죠. 교육세 가산금리 규제, 교육세 가산금리 규제, 연일 쏟아지는 반은행 정책, 보이스피싱 배상, 책임까지 요구, 대규모 출연 압박의 건전성이 불단된다는 것이죠. 보이스피싱 배상까지 요구해, 대규모 출연. 은행권이 압박하는 이 정부 정책을 한번 볼까요? 첫째는 교육세를 이제 0.5에서 1%로 인상하고 교육세, 그다음에 은행법 개정안, 대출금리 산정 시 출연금 등은 제외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은행 등 금융사 배상 책임을 강화하고 배드뱅크 출연, 전체 재원 등 절반 은행 등의 금융사 부담. 보겠습니다. 첫째는 교육세 개정안, 두 번째는 은행법 개정안, 세 번째는 보이스피싱, 네 번째는 배드뱅크 출연. 보이스피싱도 굉장히 피해가 크죠. 진짜 나쁘셨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 정치 이렇게 보겠습니다. 참, KIAF 말씀드렸죠. KIAF만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면은 여기 무슨 말이지? K 코리아 국제 인터내셔널 아트 AI 페어에서 한국 국제 아트 페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료 촬영 포기, 오히려 실수요자 이렇게 나옵니다. 박서보 이렇게 예술계 불황 속에 참 우리가 선택이죠. 선택을 어떻게 받느냐, 작가들도 선택이죠. 큰손 들었지만 찐 커렉터 관심 폭발적이다. 박보수의 찬란한 목보 이렇게 나오면 이제 인기가 있는 거죠. 유명세가 하게 되는 거죠. 레이지어 휴식이 필요해. 인재 절벽에 내몰린 이공계에 대해서 시리즈로 나오고 있습니다. 미적분 팩터가 뭐죠? 서울 공대 신입생 42%가 기초 부족이 하고 있습니다. 팩터 미적분. 저도 기억나는데. 팩터. 기초 수학 모르는 이과생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AI 뿌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고교 대학 간 교육 단차 심화되고 고교에서 심화 수학 빠진 탓에 공대 입학 후 정규 과정 못 따라가 과외 받느라 수행반은 쓰기도 없는데 이거 좀 새로운 사실인데요. 기초 수학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AI 경쟁력 약화 불보듯 첨단 기술 토대인 미적분 2 기하 2028년 수학서 제외됐다는 것이죠. 이게 왜 그럴까요? 자꾸 아직 우리 수십 년 전에도 나왔던 건데 AI 인재 키우면서 입시 거꾸로 가고 있다. 다시 AI 인재 키우자면서 교육 정책은 제대로 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 시리즈입니다. 자, 기초 미달 이과생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죠. 과외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정말 위해서. AI 경쟁력 약화 우려. 서울대 신입생들 수학시험 반 배정 기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수과학 영재 대상자, 교육 수학 교육과정 편찬사 1차 2차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 올림피아드 메달을 따도 명문대는 못 간다고 합니다. 해외로 떠나는 수학생들 이게 참 문제죠. 아니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메달을 따도 명문대는 못 간다. 그래서 나를 인정해주는 해외로 간다. 역행하는 한국 영재교육이라고 합니다. 사교육 과열 방지하려 특채 없애 영재 모셔가는 미 중간 이렇게 하지만 사교육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서울의 한 영재학교 진로 부장교사는 두뇌 유출 우리 교수와 석박사 연구원이 아니라 10대에서 가속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미적분 팩터가 뭔지 아십니까? 고교 때 들어봤죠?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세계 공대 나왔잖아요. 이번에 어디? 실리콘 아일랜드, 일본 히로시마 대학교. 일본 이제 나옵니다. 네 번째 실리콘 아일랜드. 자, 실리콘 반도체 영광을 다시 찾자. 이것이죠. 삼성에게 뺏기고 나서 히로시마. 히로시마 하면 우리는 무슨 생각납니까? 네, 맞습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500도 견디는 칩을 만든다고 합니다. 나가사키, 히로시마.
자, 일본 정부 등에 없는 히로시마 대학교. 일본 반도체의 R&D 산실입니다. HBM 원조 기술 미리 알아봤지만 산업센터자 대학도 명성 잃었다는 것이죠. 5년 전에 핵심 시설 폐쇄 위기도 정부 파격적인 연구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국경을 넘는 산악 연계, 미국 마이크론과 손잡고 인재 키움, 아이다호대 히로시마 캠퍼스, 일본 반도체 10조 엔 투자 결정, TSMC Q수 진출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뭐 안심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일본 세토치 반도체 컨소시엄 보겠습니다. 기업, 대학 연구소, 자치단체. 자, 글로벌 기업 버금가는 히로시마대 연구실이라고 합니다. 갈라파고스 일본을 잊어라. 글로벌 인재 몰리는 갈라파고스가 뭔지 알죠? 외딴섬입니다. 외딴섬의 자기만의 그 외딴섬. 자기 고립을 나타내는 상징적으로 갈라파고스라고 그러죠. 자기 고립. 잊어라. 이제는 글로벌 인재가 몰리는 도쿄대. 저는 도쿄대 출신입니다. 도쿄대 국제화 선언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인재 다 뺏긴다. 외국인 유치 적극적이다. 인도 유학생 270명이나 연간 3천만 원 지원키로 언어 장벽 없애를 영어 100%로 일본어로 하는 게 아니라 영어로 이제 100% 하겠다. 세계 공용어니까. 그리고 인도가 또 영어를 잘하지 않습니까?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일본에 그래서 인도가 엄청 클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모디 총리. 인도입니다. 인도는 뭐지? 대체 뭐지? 인도의 영어는 뭐지? 영어가 있기 때문에 영어를 인도 유학생들에게 유리하게끔 주는 거죠. 영어. 그래서 이제 일본에 닥친 반도체를 대학생이 고운 뜻으로 나서겠다는 것이죠. TSMC 인근 구마토모대 작년 반도체 학과 설립, 홋카이도대 토호쿠대 반도체 분야. 일본도 이제 다시 글로벌에 다시 이제 잃어버린 30년 이후에 저는 뭐 40년이라고 봅니다. 이거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1985년 프라자 합의 이후에 그때 금리가 5%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는 뭐 0.5%. 지금 2025년이니까 40년입니다. 40년. 실제적으로 잃어버린 40년 이후에 일본이 지금 다시 한국에 주춤하는 동안 반도체에서 지금 회생을 꿈꾸고 있습니다. 한번 세계 인류가 되고 시절 아닙니까? 80년대 도쿄만 팔면 미국이 전부 팔 정도 부동산 버블이 경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경기 종합입니다. 경제 동합, 비즈니스 컴플렉스 종합 보겠습니다. 자, 제3의 경제 동맹이 필요하다. 한국, TPP, 퍼시픽만 P가 많습니다. P가 3개네요.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죠.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입니다. 이 PP, 3P가 만약에 중요한 논점은 뭐겠습니까?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에서 가장 의장 일본입니다. 일본. 지금 뭐 태평양에서 인도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일본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주도하고 있는데 가입하면 어떻게 될까? 정부 미 관세 협정 후속 대책에 통상 질서 재편은 대비해야 된다. 늦었죠. 요거 한번 대략적으로 무역보호 확산 공급망 불안 CP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협정이 아니라 환태평양 기구에서 일본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보무역 확산 공급망 불안 CPTPP 전략 가치 등의 점 유럽 연합도 참여 가능성 세계 가입되는 0.38% 성장률이 오를 것이랍니다. 농수산물 개방에 따른 업계 반발 일본과 수산물 협정 과제이다. 서재명 4년 만에 다시 가입 속도 낸다. 그렇죠? 농축 수산물 시장 추가 개방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그냥 관심이 덜한데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 환태경동이라고 환태경동. 우리도 뭐 환태경협이라고 하겠습니다. 환태경협. 자, 2018년부터 2025년 그윤철 부총리가 지적했군요. 자, 정부가 일본이 주도하는 경제 협력체인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 환태경협. 일본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본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가입을 재추진하고 있다. 통상 당국은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미중 패권 경쟁 확산되면서 제3의 경제 동맹이 유력하게 이제 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주도하는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제3의 경제 동맹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환태평양
이렇게 연결되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주도하는 게 어디라? 일본입니다. 예. 다만 정부 내부에서도 농수산업 분야에 반대 의견이 나오는 등 난관이 많아 실제 가입까지 적자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정부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쓸데없이 이게 실질적으로 정부가 해야 될 길인데 어떻게 어느 허정입니다. 국제통상학회 회장은 미국이 쌓은 관세 장벽에 대응하려면 나머지 나라들이 힘을 모아 거대 시장을 만드는 것이 말고는 해법이 없다. 그렇죠, 당연한 거죠. CPTPP 어렵게 썼어요. 이게 뭐 읽을 단어도 없고 PPPP 유럽 연합도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한국도 하루빨리 CPTPP 뭡니까 CPTPP P가 이렇게 나와 3P에 3P라고 하겠습니다. 3P에 가입해야 한다고 아직 가입이 안 돼 있어요.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일본은 저 앞에 나가고 있는데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정부 관세 충격 최소화 중소 지원 패키지 가동하고 있습니다. 뭐 가동이 어떻게 될까? 긴급 경영자금 36조 6천억 수혈하고 있다. 수혈 받고 있는 건 아니겠죠? 예, 수혈을 하고 있다. 혈세 피에 대해서 굉장히 혈에 대해서 굉장히 언어를 많이 쓰고 있어요. 무역금융이 270조 사상 최대라고 합니다. 수출 바우처 예산도 4,200억. 잘 찾아보면 연구하고 찾아보면 대출도 받을 수도 있는 여러 개 결국은 뭐 싼 이자에 대출 받는 게 기본 가장 좋은 거죠. 결론적으로 여기 보고 수출 바우처 예산은 올해 추가 경정 예산과 내년 예산을 합쳐 4,200억으로 확대되고 피해가 큰 기업에는 정부 지원금 최대 50%까지 늘린다. 국제 운송비 한도도 한시적으로 3천만 원에서 6천만 원 2배로 지난달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관세 부과 영향을 받다고 합니다. 72%가. 벌어지는 악어의 입이라고 그랬죠. 40년 뒤 국가 채무 비율 전망 5년 만에 2배로. 악어의 입이 뭡니까? 악어의 입 이렇게 나오죠. 뾰족. 악어새가 여기 이렇게 새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공생관계 악어의 입. 이거는 세수와 세입과 지출이 차이가 갈수록 커진다. 그래서 악어의 입 투입당이라고 합니다. 아무런 나라빚 전망 재정 수입 지출 좀 일관성 있게 수입 지출이라고 했어요. 수입 지출의 차가 악어의 입처럼 계속 벌어진다는 거죠. 세금 수입 주는데 지출 급증 수입은 주는데 지출이 커지니까 자꾸 간극이 벌어진다는 거죠. 간극 악어의 입처럼. 악어가 참 뭡니까? 악어의 눈물부터 시작해가지고 안 좋은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안 좋은 상징. 장기 재정 전망을 보면은 GDP 대비해서 총 지출이 늘어나고 총 수입은 줄어든다. 2020년과 2025년 전망치 변화를 보면은 와 2020년에는 성장률 0.5%, 2020년 0.3% 줄어들었죠. 출산율은 1.27인데 1.08. 고령화율은 43%, 43.9인데 늘어나고 있죠. 이거 조금만 늘어나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폐업후 소상공인은 폐업 쓰나미. 폐업후 신용회복된 추가 주신 올스톱 서울신보 2천억이라고 합니다. 보증을 해주죠. 서울신용보증에서. 세금으로 소상공인 빚 대신 갚고 채무 회수된 호수는 서울신보 원금 감면 사업한가니 원금 80% 감면액 48% 노숙자, 수감자, 군인, 청년 등 금융 취약계층 기준 범위 넓혀 선정돼 대출 원금 70에서 90% 감면해준다. 재단은 불성실 채무자 뒷부 재기 지원 프로그램 효과도 의문이 있다. 냉장고가 10만 원, 전기 5만 원, 골목마다 폐업, 주방용구 비싸게 이제 새로 샀다가 싼 가격이에요. 애초에 중고품을 매입해서 창업을 하십시오. 처음부터 그냥 내가 끝까지 갈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삶의 지혜 아닙니까? 처음부터 좋은 제품 비싸게 창업 비용을 비싸게 들여가지고 하는 것보다 이 역으로 이렇게 싼 중고 시장에 들어서 사서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맛만 좋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업을 꿈꾸는 나는 할 수 있어 그러면은 고정 비용을 이 싼 거 황학동에 가서 사서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잘 나가는 음식점도 월세라든지 고정 지출 때문에 견디기 힘든 것이죠. 나의 아이템은 괜찮은데 이게 얼마나 버티느냐 그런 문제죠. 군인, 수감자, 입원자도 취약계층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이 부분도 한번 깊게 한번 보십시오. 금융권에 떠넘기는 서울신보재단 적자. 자, 이게 큰 거죠. 서울신용보증 2년간 매출 1,000억, 서울시 출연금 180억, 금융 상승. 요즘 이제 서울신용보증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그다음
자, 이거 보겠습니다. 국제 인터내셔널입니다. 트럼프 제동권 법원이라고 합니다. LA 군 투입은 위법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연방 법원 민병대는 위법하다. 시위 과정에서 발언한 게 없었으나 제동군 군중 통제가 부적절하다. 트럼프 국가보호 의무 있어 시카고 등 그랬지. 이게 이제 위법하고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소재가 되는 거죠. 지금 트럼프가 강력한 권력을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수면 아래로 떨어지지만 약해지면 결과적으로 한번 가는 거죠. 누구랑 똑같죠. 우리나라 너무 이제 이 과정을 우리 생생하게 겪었기 때문에 개인 과정 중에 우리 아무도 죽은 사람이 없었다 하지만 법원에서 판단을 하죠. 트럼프 정부 주요 도시군 투입형 어떻게 보면 이건 계엄령 같은 강력한 뭔가를 힘을 과시한 거죠. 까부지 마라 우리가 너네들 시위하고. 자, 한번 개인적인 사다 버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판결에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원래 트럼프의 특성 아닙니까? 기세다. 그는 이날 취재진에게 시카고의 주 방위군 투입을 결정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우리는 시카고에 들어갈 것이라며 시기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BJ 브리치 일리아노 주지사는 자신에게 군 병력 투입을 요청해야 한다면서 나는 이 나라를 아메리카를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라고 그런 걸 주장했다는 것이죠. 이 문제도 어떻게 보면 나중에 힘과 권력이라는 것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약해졌을 때 아마 여기서 이제 우리가 번뜩 직관이 생각나죠. 직관이 생각이 납니다. 법원의 결정이 대법원, 연방법원의 결정이 대연방법 결정이 있더라도 행정명령격으로 무역법이 있다고 합니다. 무역법 연경시켜서 생각해 보시면 15% 내에서 계속해서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 미 연방 대법원에서 이거 위법하다 결정이 나더라도 결과적으로 15%는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전망을 해봅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왜냐 트럼프가 할 수 있는 무역법에 미국 무역법에 나타난 것은 행정명령 이제 15%까지 마지노선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나라 차 관세라든지 한 15%로 관세율이 정해지지 않을까. 물론 이걸 트럼프는 더 끌어올리고 싶어 하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한 10%로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한국 입장 아래로 10%는 너무 좋겠죠. 얘네들 한 20%까지 받으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당분간 채찍을 주고 있습니다. 조선업에서도 너는 키워줄게 차도 그렇고 15%로 결정될 것이라는 생각이 강력하게 이거 개인적인 내피셜이니까 생각합니다. 자, 중로 10년 묶인 시베리아의 힘 I love you 시베리아 참 재밌는 영화인데 가스관이 있는다는 것이죠. 서방 제재 맞는 에너지 동맹 나왔습니다. 시베리아, 베네수엘라 마약샘 폭파시켰습니다. 전 세계 마약 중독자들은 이 얼마나 참담한 폭발입니까? 자, 미 관세 없인 제3국 없다. 대법원 판결 제촉한 미 관세 없인 제3세계국 없다. 임금 꼴찌 오명 고소다. 일시하다 앞서서 체제 행정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참 잃어버린 30년이 가장 큰 지표. 임금이 변화가 없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지금은 바뀌었지만 일본 정부가 평균 1118엔이면 여기다가 지금 오늘 금리가 어떻게 되죠? 오늘 엔화가 곱하기 100엔이니까 100엔다 이렇게 계산해 보십니다. 63엔 올라 사상 최대 뽑고 지금 푸틴 우크라이나 유엔 가입 반대자 없다. 나토 가입 용납할 수 없다. 자, 쩍쩍 길어지는데요. 프라이아스 연초 500불 찍었던 옥수수값 분노는 400% 옥수수 20% 브라질 생산 최대 정말 고가당 시럽 수요 감소 우려도 식품업계 원가보다 완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옥수수 여기서 이제 사탕수수가 나오죠. 설탕 우리가 좋아하는 설탕이 나오는 게 옥수수입니다. 설탕. 농산물 안에 부추, 상추 들썩이고 있습니다. 부추가 참 좋은 파란색 색깔이 있습니다. 피시형 디램 고정을 5개월째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제 피시형 디램 미국행 해상물은 석탄세 하락하고 엄청나게 올랐었죠. 그래서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정상에 오르면 내려와야죠. 살 수는 없죠. 그런 겁니다. 자, 비즈니스 앤 마켓입니다. 전기차 격전지가 된 유럽입니다. 현대차 750 미넨을 집계하는 세계 최대 모터쇼 IAA 오르모기 인터내셔널 오르모기 그러겠죠. 미국은 관세로 세계 시장 매력 떨어지고 내수 기업 탓. 중국은 진출 한계가 있고 글로벌 메이커 유럽서 승부를 보자. 유럽에서 승부를 보자. 초대형 아이오닉 베일 버서 복스바겐 벤츠 새 전기차 공개했다고 합니다. 유럽으로 가자. 현대차 복스바겐 신차 공개 전기차 격전지가 있다. 휴머노이드와 한판 경기를 하자. SK 삼성에서 4세대 딜은 주도권에 달렸다. 불붙는 첨단 EUV 노광 장비 확보. EUV 노광 장비.
자, LG 에너지 15조 제퍼 벤츠 차세대 배터리 공급한다. 형벌보다 과징금이 효과적 상위 상공이 경제처벌 개선까지. 형벌보다 우리 돈밖에 없기 때문에 과징금으로 대체해다가 김범수 15년 군용하고 그 시점 그렇죠. 나 돈밖에 없는 사람인데 나보고 뭐 하시라고. 검사 일반의 액션입니다. 자, AI 네이티브 AI 레이블을 찾아라. 카카오 첫 공개했습니다. LG CNS 실리콘밸리 AI 로고 만든다. 셋업 박스 브로드콤 백색 생산 카이스트 대전 밸리. 좀 늘어지는데요. 달콤한 목요일입니다. 이게 미즈입니다. 이건 광고고. ETF 늘리고 수수료 인하 은행권 퇴직 연금 경쟁. 농협 금리 인하 수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방법이 카드 인하 떨어졌다고 합니다. 카드를 들으시죠. 이거 보겠습니다. 코리아 마켓인데 반등할 줄 알았는데 2차 전지 ETF 쇼크라고 합니다. 최근 수익률 따져보니 코덱스 2차 전지 레버리지가 16% 하락하고 나쁘군 이렇게 나옵니다. 자회사 지분 활용한 1위 법무 K 한달 수 20% 베트남 와우 베트남이랍니다. 20 베트남 증시 월남 갭이 급증했다.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병이 엔트로 변신해서 월남으로 가고 있습니다. 베트남 주식잔에 넣어서 730조 ACVN 30 ACVN이니까 베트남. 인도는 니프트 50인데 베트남 ACV 한달 중에 16%입니다. 신흥국까지 현재 추가 상승이 이루겠다. 베트남 한번 주목해 봐야 되겠습니다. 월남개미 참 재밌어요. 월남. 금융이 파병당 월파 금파. 하나증권 김구나증권에서 신흥국 신격 기대 구차는 8개월까지 단기 상승 탄력이 이어질 것이다. 이게 이제 또 지금 들어가면 또 꼭지 잡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미리미리 NTX 30%. 자, 반독재 규제 소송 전 최악의 면한 구글 배당 끝에서는 아마존 구글과 아마존이 지금 이제 또 구글 수준 들어준 미 연방법원 아마존 소송 3억 명 결집했다고 합니다. 법원이 미 연방법원이 할 일이 참 많죠. 크래프트 하인즈 분할의 실망 버핏 한마디 주가 급락했습니다. 자, 한마디가 크죠.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2일 자신의 10년 전 주도한 합병을 되돌리는 크래프트 하인즈 분할 결정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버핏 회장 발언은 7% 하락했습니다. 행동주의 엘리엇 펩시 사소 행동주의 펩시는 영원한 2위죠. 코카콜라. 근데 엘리엇이 이제 한번 망해야 되는 건지 뭐 펩시의 어떤 나왔습니다. 아우 새벽이다 보니까 저거든요. 쏟아지는데 참하고 서리프 그린멀트 헤즈 셀프 강남 이만가고 속도전 내겠다. 입지는 좋은데 백병원 부지 딜레마 삼성 재건축. 국가 AI 컴퓨터 센터 위치점 국가 AI 컴퓨터 센터 위치점 광주 빛골 광주입니까 어디입니까? 광주 광역시죠. 대전 이천 광주하고 다르죠. 프리미엄 K 소주가 나왔네. 대전의 비교자는 성남 그냥 넘길 수가 없네요. 습관이 무섭다는 것입니다. 사봉 농장 29명의 지킨 양승태 이렇게 나왔습니다. 피싱도 좋아 조심해야 됩니다. 보시피싱 공포는 면심상의 대처성이 유효하다. 참, 피자집에서 죽은 이게 좀 컸죠. 필리핀 문화입니다. 자, 딥 인사이트 깊은 설명 해보죠. 넥스트 AH MPU 개발. MPU가 뭡니까? MPU 뉴런입니까? 신경만 인공 신경만 처리 장치 MPU. 상징적인 뭡니까? GPU하고 상징 GPU 중앙 처리 장치 GPU와 달리 MPU 인공지능 엔비디아 GPU 전화 그래픽 처리 장치. 금방 나오네요 또. 역시 처음 접하니까 인공 MPU와 GPU 전화 달라질까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MPU, GPU, MPU, GPU. 여기 이제 엔비디아 칩 대학막 계열 사업은 빅테크와 스타트업들. 영원한 것이니까. 이거 보고 기사를 보고 이제 엔비디아 갈 때까지 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발표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생각해보자. 장기 투자 입장에서 결정됐다. 설계 파트너 바뀐 MPU. AIC 87 독점한 엔비디아. 엔비디아가 표준 AIC 87%를 독점한 표준 스타트업 경쟁 가세에 알고 있다는 것이죠. 엔비디아와 동맹 서버 네오 클라우드 급부상하고 있답니다. 20세기 반도체 엔비디아 매출 AIC 이게 이제 중요한 대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입동동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재밌어서. 한국 AI 시대 데이터 그다음 진짜 시장을 가짜나 진짜 세상을 가짜나 노동 리스크 그런 것도 괴롭히는 분이 나왔습니다.
말잔치 우리가 아직 살아있기에 시인은 이서연이 떠나군요. 함께 손잡고 희망하실 슬픔을 통해 배우는 삶 천작합니다. 사생활 훔치고 너무 좀 아씨 사생활 훔치고 보여줄 게 뭐 있다고 뭐. 너무 청소기가 다 봅니까? 이게 해킹이지 해킹 보셨잖아요 해킹. 자 보고 싶죠. 관음증인 사람도 있죠. 좀 내재적으로 남들은 어떻게 사나. 자 사설입니다. 주 4.5조 요구하는 파업 요구한 업대 금융노조에 대해서 한마디 있고 쌀 남아도는데 가격 고공행제 정부 국회가 자초한 비상식적 풍경 쌀이 남아도는데 가격이 자 한번 요거 보겠습니다. 쌀 20kg 소매 가격이 얼마입니까? 62,000 6만 3천 원 정도. 20kg가 얼마요? 이렇게 소수자는 이제 저거자 20kg 쌀이 얼마입니까? 6만 3천 원. 대략적으로 6만 3천 원 정도예요. 현금 살포 공약 역풍한다. 일본의 잔인한 자기 반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서사를 보겠습니다. 돈 버는 습관인데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돈 버는 습관. 이렇게 머릿속에 머리대 찰칵 금리 3%대 정기예금 저축 아직 남았다. 3% 남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공항도 가계대출 규제 예금 현황에 제출하는데 상했습니다. 9월 1일부터 예금자 보호법상 얼마죠? 1억 원까지 9월 1일부터 1억 원까지 5천에서 1억 원으로 대체 5천에서 1억 원으로 예금자 보호법 예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비트코인은 금리 기준에 대한 전망이 이더리움 방법성도 되고요. 보겠습니다. 오늘은 달콤한 목요일입니다. 오늘 하기 싫은 일을 적어 하기 싫은 일 정말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찾다 보면 뭐가 생깁니까? 하고 싶은 일이 생각납니다.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일까를 찾고 싶으면 먼저 하기 싫은 일을 없애는 게 중요합니다. 자기가 하기 싫은 남한테 맡기면 안 되죠. 그래서 진짜 인생은 짧습니다. 인생은 참 짧기 때문에 하기 싫은 일부터 과감히 제거해 나가면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찾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정말 달콤한 목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달콤한 목요일 죄송합니다. 달목입니다. 달목. 나도 이제 두 문자 달목이었습니다. 씨들을 키우는 시큰 경제였습니다. See you tomorrow. 시큰 경제. 안녕.